안녕하세요. 유기화학 챕터 2에 대한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주제는 산과 염기이고요. 보충 강의에서는 그 핵심 내용인 산과 염기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산 염기의 세기, 그리고 pH, pOH, Ka, pK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상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의 주제가 산과 염기니까요. 산이 뭔지, 그 다음에 염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exceed죠. 이 산에 대한 어원은 시다라는 것은 이제 아이셔 할 때 시다라는 것이죠. 맛을 가르치는 겁니다. 시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exidus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산과 염기를 맛으로서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난다. 그러면 이제 산이다라고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몬이라든지 뭐 아니면 오렌지라든지 여기 보면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거기는 이제 물론 요즘은 밝혀졌습니다. 거기는 시트릭 엑시드, 즉 구연산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신맛이 난다라고 밝혀졌는데 우연치 않게도 옛날 사람들은 이 신맛이 나는 물질을 전부 다 산으로 통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 산에 대한 그 정의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정립이 됐죠.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아르니스 산이라고 하죠. 또는 물을 포함한 다른 모든 물질과 반응 시 H 플러스를 내는 물질도 우리가 산이라고 하고요. 이건 브론스티드 로리 엑스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기로부터 전자쌍을 제공받는 물질까지를 우리는 산이라고 합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산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염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염기는 베이스 또는 알칼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염기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베이스 또는 알칼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두 개는 엄밀히 말하면 같지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맛으로 치면 쓴맛이 나고요. 상태로 치면 물에 들어갔을 때 거품이 나는 걸 보고 예전 사람들은 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쓴맛이 나거나 거품이 나는. 근데 왜 거품이 나냐면 젤을 가지고 그 물에 집어넣어서 막 풀어봤더니 거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염기에서 알칼리라고 하는 어원은 아랍어 알칼리라고 해서 이거는 영어로는 ashis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제. 그래서 양잿물 할 때 그게 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염기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서의 정의는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집어넣으면 OH-를 내는 물질 또는 H를 가진 물질, 즉 산과 반응했을 때 H 플러스 이온을 받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염기라고도 하고요. 또는 산에 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염기라고도 하는데 각각의 염기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는 물질을 우리는 아레니우스 베이스 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를 가진 물질, 즉 산과 반응했을 때 H 플러스 이온을 받는 물질을 우리는 브론스트로리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에 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루이스 베이스라고 합니다. 역시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로는 염기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베이스하고 알칼리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가 같지만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겠죠. 이 베이스는 뭐고 알칼리는 뭐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둘 다 염기라는 우리말로는 통칭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염기 중에서 물에서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해요. 그리고 물에서 녹는 염기, 그리고 물에서 녹지 않는 염기 통틀어서 우리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고 하는 범위가 더 크죠. 이게 베이스라고 하면 여기가 베이스라고 하면 알칼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칼리는 자, 알루미늄 아닙니다. 알칼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일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염기라고 해서 물이 다 녹는 건 아니죠. 염기에서 보면 물에 녹는 것들은 이 알칼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앞에 OH 앞에 보면 일족의 금속이 붙는 것들 NaOH 그 다음에 뭐 KOH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았어요. 그 다음에 칼슘 OH2 뭐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았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염기 안에서 알칼리라고 얘기를 해요. 물에 녹는다고 해서 알칼리라고 얘기를 하고 베이스는 이제 어떤 거냐 얘네들도 포함이 됩니다. 알칼리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녹는 것도 포함이 되고 간혹가다 안 녹는 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pper 2 oxid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옥사이드 이런 거는 물에 녹지는 않지만 여기 O가 전부 다 비공존작성을 갖고 있어서 전자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염기는 특징이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가지고 염기라고 통칭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에 녹지 않지만 염기예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것, 물에 녹는 것들 다 포함한 염기가 베이스라고 우리가 통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염기 안에서 물에 녹는 것만 따로 추려낸 것을 우리가 알칼리라고 한다.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보통 염기라고 하면 어떤 걸 쓰겠어요? 당연히 모든 걸 포함하는 베이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알칼리는 전부 다 베이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베이스가 다 알칼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현대에 들어와서 화학적으로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즉 아레니우스, 브론스티드 로리,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염기로 정의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각각 나뉘어진 산염기에 대한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산과 염기의 종류가 어떻게 구분되고 나뉘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으로 가장 먼저 산과 염기의 그 정의를 내리고 종류를 구분했던 사람이 아레니우스이기 때문에 먼저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산과 염기를 물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물과 어떤 물질을 반응시켜 가지고 어떤 물질을 물에다 넣습니다. 이게 물인데요.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여기서 어떤 물질이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즉 물에 어떤 물질을 넣었더니 H 플러스의 농도가 수용에 의해서 증가를 했어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산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을 이번에 또 한번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이번에는 OH-의 이온의 농도가 증가를 했어요. 즉 OH-를 내놨단 말이죠. 어떤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이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는 물질을 이 사람은 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수용액에서 OH-를 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HCl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염산입니다. 염산을 물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 HCl은 해리가 될 거예요. 복잡한 화학 반응식을 몰라도 되겠죠. 어떻게 해리가 되느냐? HCl이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면 수용액에 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됩니다. 그러면 물은 H2O만 있었는데 HCl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HCl을 넣었더니 H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염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보는 NaOH 같은 물질을 물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NaOH는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되죠. 그랬더니 여기서 Na는 필요가 없고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물에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NaOH가 들어간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NaOH처럼 물에 들어갔을 때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즉 물에 들어갔을 때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증가시키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거를 이제 염기의 종류로 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어떤 거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만 산과 염기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브론스티드 로리라고 하는 화학자가 나와서 물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도 일리가 있고 그게 맞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산과 염기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더 범위를 늘려놓습니다. 더 넓혀놔요. 브론스토리가. 이 브론스토리가 그래서 그 브론스토리 산염기는 현재 지금 가장 보편적인 산염기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산하고 염기를 정의를 내렸냐면 산이라고 하는 거는 꼭 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H 플러스를 내놓을 수만 있다면 이건 무조건 산이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분자는 반드시 분자 내에 H 원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약자로 브론스토리는 HA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염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산은 H 플러스를 내주면 산이었죠. 염기는 반대로 H 플러스 이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염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제 산과 염기의 그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염기는 어떻게 되느냐? H 플러스를 뺏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염기가 되는 거잖아요. 뺏어올 때 어떻게 뺏어오냐?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고 전자쌍을 제공해서 H 플러스를 뺏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떤 그 물질을 만났을 때 전자쌍을 주고 거기에 붙어 있는 H를 떼어오는 거예요. 그럼 전자쌍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분자 내에는, 염기 분자 내에는 고립전자쌍이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전하, 이 마이너스 전하에도 고립전자쌍 항상 있으니까요. 또는 파이 결합 등을 갖고 있어가지고 전자쌍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베이스를 표시할 때, 염기를 표시할 때는 B 점점에서 점점은 고립전자쌍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론스트리 로리가 어떻게 주장했느냐? 자, 물 없이도 내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산과 염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 그걸 예를 어떻게 듣냐면 밑에 예는 좋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HCl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A큐스 수용액에서 얘가 만약에 NH3라는 녀석을 반응시킵니다.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H3는 N은 여기 보시면 그 sp2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자쌍이 풍부하니까 HCl 쪽에다가 전자를 제공할 수 있죠. 어디 제공합니까? H는 지금 전기음 성도가 Cl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을 거고요. Cl은 부분적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전기음 성도가 이렇게 쌍극점 몸도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H는 굉장히 거의 비어있다시피 할 거예요. 그래서 H에다가 전자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받은 H와 Cl 사이인 결합이 끊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NH3는 H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NH4하고 형식 전하가 Ne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쌍을 줬으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또 발생되겠어요? HCl의 결합이 끊어져 버리면 Cl은 떨어져 나오면서 마이너스 전자를 받았으니까 Cl 마이너스 형성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브론스트로리에서 보면 그 산염기 반응에서 보면 물 없이도 지금 이렇게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염기라는 게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HCl은 지금 H를 NH3에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되는 거고요. 요 정의에 따라서. 그 다음에 NH3는 전자쌍을 주고 H를 받았기 때문에 H를 여기 요 정의에 따라서 H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염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브론스트로리의 그 산염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항상 짝산 짝염기가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반응식을 잘 보세요. 반응물 쪽, 여기 HCl하고 NH3예요. 반응물 쪽에 보면 산과 염기가 있죠. 생성물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Cl에서 H가 떨어져 나간 이후에 뭐가 형성됐어요? Cl-라는 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원래 반응물 쪽에서 산이었던 녀석에서 H가 떨어져 나가고 형성된 염기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 반응물에 해당되는, 반응물 산에 해당되는 짝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Cl의 짝산은 뭐겠어요? HCl이 되죠. Cl의 짝산은 HCl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응물 쪽의 염기 NH3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H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NH4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산이 됐습니다. 짝산이죠. 어떤 거에 대한 반응물에 있는 염기 NH3에 대한 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짝염기는 얘가 되는 것이고 요것의 짝염기는 얘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짝염기예요. 그래서 항상 브론스트로리의 그 반응의 특징은 짝산 짝염기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물 없이 또 이렇게 산염기 반응이 있는 게 다른 예도 많지만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질산 같은 게 있습니다. 강산이죠. 질산도. HCl도 강산이었지만 질산소용에다가 예를 들어서 메탄올을 갖다가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CH3OH 메탄올을 갖다 반응을 시키면 얘는 강산이지 않습니까? HNO3 그죠? 그리고 H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HOH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OH 쪽 여기서 H 쪽으로 전자를 줍니다. 그러면 H와 NO3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뭐가 형성이 되겠어요? 자, CH OH 여기서는 전자를 주면서 H를 받았죠. 여기 하나 H가 더 되면서 O는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HNO3에서 H가 떨어져 나가고 NO3
마이너스가 형성이 될 겁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 없이도 지금 산염기 반응이 일어났죠. HNO3는 CHOH에다가 CH3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CH3OH에다가 H 플러스를 제공하면서 여기는 산이 된 거고요. 브론스트롤이 염기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는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브론스트롤의 산 염기의 특징 중 하나인 짝산 짝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반응물 쪽에 산, 여기 H를 잃어버리는 녀석이 어떤 거죠? 이 녀석이 짝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염기에 대한 짝산은 어떤 겁니까? 이 녀석이 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짝염기는 어떤 거가 되겠어요? 얘가 짝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짝염기에 대한 짝산은 얘가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레니우스하고 그 브론스트롤의 베이스의 산염기의 그 정의 및 종류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조금 더 브론스트롤의 산염기는 조금 더 이보다 좀 깊이 좀 더 들어가 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론스트롤이 산염기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와는 달리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물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격 조건 없이 H 플러스 이온을 내줄 수 있으면 산으로 정의가 되고 H 플러스를 반대로 받을 수 있으면 염기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림 2-1에 2.1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브론스트롤이 산과 염기의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그 브론스트롤이의 산이죠. HA라고 규명된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H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성이 풍부한 어떤 녀석과 만나면 바로 여기 붙어 있는 H들을 다 잘 줄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H를 나는 줄 수 있어. 이게 전부 다 브론스트롤이의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브론스트롤이 X에는 양성자가 반드시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론스트롤이 그 염기를 보시면 여기는 보면 항상 전자쌍이 풍부한 녀석들입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도 있고 아니면 비공유 전자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브론스트롤이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 또는 파이 결합 등이 있다. 그래서 파이 결합도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전자쌍이 풍부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H 원자와 고립 전자쌍을 한 분자 안에 다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화합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얘가 산이냐 아니면 염기냐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는 주어진 반응 여건에 따라서 산일 수도 있고 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H2O라는 녀석 있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H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구조식으로는. 그러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고 H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도대체 H를 주는 H 도너인 산이냐 아니면 전자쌍을 제공하는 염기냐, 이게 어떤 녀석을 만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만약에 얘가 그냥 뭐 NH2 마이너스를 만났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전자성이 더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녀석을 만나면 H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H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 녀석을 만났어요. 아까 보는 뭐 HCl이라든지 이런 녀석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는 전자성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건 전형적인 HA죠. Cl이 전기음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음성 낮아서 이 H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이때는 또 산으로 작용을 해요. 염기로 작용을 해요. 여기가 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H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화합물 내에 비공유 전자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산과 염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또 덧붙이자면, 내용을 덧붙이자면, 왜 교수님 그 H 플러스 이온이라고 합니까? 이걸 뭐 왜 양성자라고 책에 나오는데 왜 양성자라고 합니까? 그래서 뭐 브론스트롤이 산에서는 양성자를 주는 것을 브론스트롤이 산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얘를 양성자라고 합니까? 그 H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지 않고 H 플러스 이온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프로톤이라고 얘를 부르는 이유는 H 같은 거는 1s 오비탈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HC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델타 플러스고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전기 음성도가 이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H 오비탈에는 거의 1s 오비탈에는 전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CL적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돼요. 이게 시그마 결합이기 때문에 편제화가 되어 있잖아요. 비편제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베이스가 전자성이 풍부한 베이스가 공격할 때는 얘가 거의 H 플러스인 상태에서 이 Cl과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뭘 받느냐? H를 받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를 받는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BH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H 플러스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현대 화학에서 산염기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낸 루이스의 산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가장 뒤에 나온 산염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폭넓은 산염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아레니우스에서 산염기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물 안에서 H 플러스의 농도를 높이면은 산, 그 다음에 물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OH-의 농도를 높이면 염기,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고요. 일단 브론스테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아레니우스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산염기의 정의는 좁지 않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H 플러스만 내놓을 수 있으면 산이다. 그 다음에 그 H 플러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산과 염기의 정의를 넓혀놨어요. 종류도 폭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루이스의 산 염기는 더 그보다 브론스티로리보다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산 염기 정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유기화학과 굉장히 또 접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전자쌍과 관련된 전형적인 유기화학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루이스 산염기입니다. 그리고 산염기 반응이고요. 루이스는 산을, 염기를, 그리고 이렇게 다 정의를 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를 줘도 돼. 근데 H 플러스를 어떻게 주는 거야? 다른 어떤 물질로부터 전자쌍을 받아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자쌍을,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쌍을 받기만 한다면, 그죠? 그 염기와 반응식 전자쌍을 받기만 한다면 무조건 산이다. 이때 물론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지만 H 플러스를 제공한다고 해서만 산이 아니고 전자쌍만 받으면 이거는 산이다. 즉 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쌍만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반응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산과 반대로 전자쌍을 주는 녀석. 이걸 가지고 우리는 루이스는 산을 가지고 염기의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루이스의 염기는 브론스티드 로리하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뭐 전자쌍을 줘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분자 내에 전자쌍이 풍부한 녀석이어야 되죠. 즉 고립전자쌍이 있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거나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 염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시 루이스 염기 역시 H 플러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자쌍을 주게 되는데 루이스 염기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거냐? 산과 반응을 하면 산과 결합을 해서 신물질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루이스의 산은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은 루이스의 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가 있어요. 가장 폭이 좁죠. 그 다음에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 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물에서 H 플러스를 내주면 되는 거죠. 산이. 그 다음에 물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염기죠. 브론스티드 로리는 물과 상관없이 H 플러스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고 주면 산인 거예요. 루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H 플러스를 줘도 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H 플러스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근데 전자쌍을 받아서 H 플러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쌍을 주고 H 플러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얘가 폭이 넓죠. 그래서 모든 브론스티드 롤이나 그다음 아레니우스의 X는 루이스의 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산은 만약에 H 플러스를 안 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산이. 그냥 전자쌍만 받기만 하면 돼. 이것도 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포함한 녀석도 산이지만 H 플러스를 안 주지만 전자쌍만 받아도 산이기 때문에 루이스의 산이 전부 다 브론스트 로리의 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H 플러스를 안 주면서도 산인 녀석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H 플러스를 주고 루이스 산인 녀석이 여기 있죠. 그러면 H 플러스를 주면서 루이스 산이라는 녀석은 어떤 거예요?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이면서 루이스 산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H2O 같은 거, 그 다음에 CH3OH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H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한 염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H를 줘버리고, 그죠? 이렇게 짝 염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H2O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져 나가면서 OH-가 돼버리는 거예요. 짝 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H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산이긴 산인데 브론스토롤이 산이면서 루이스 산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브론스토롤이 산이 아니면서 루이스 산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밑에 보면 BF3, ALCL3 같은 것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BF3 같은 거 한번 볼게요. BF3. 자, B는 3조 원소입니다. 이중에 3조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2S에 전자 2개가 있고요. 2P에 전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최각 전자가 3개죠. 그런데 지금 중심 원자로서 B가 어떤 그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sp2의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의 결합을 해야 되니까 S에 있는 전자 하나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혼성 오비탈이 형성됩니다. S 하나에 P 2개, sp2 혼성 오비탈 3개가 형성이 되면서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S보다는 에너지가 높고 P보다는 낮은 혼성 오비탈 3개가 형성되는데, 여기 혼성되지 않은 오비탈, 그죠? P 오비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NH3 같은 애들이 염기로 작용을 한다면은 이 비어있는 P 오비탈에다가 전자쌍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강에서 들어봤죠. 배위 공유 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BF3가 만약에 A키어스에서 NH3랑 반응을 한다. A키어스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물질이 BF3하고 NH3 해서 여기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될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여기 좀 지울게요. 전자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BF3 그 다음에 NH3가 형성이 되죠. 근데 형식 전화 B는 어떻게 되겠어요? 3-4가 되니까 플러스가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NH3는 5-4가 돼서 마이너스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총 전압값은 그 중성인 분자가 형성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하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H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브론스테드 로리 산이 아니면서 루이스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루이스 산 염기의 그 정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되짚고 넘어가자면 루이스 염기는 어때요? 브론스테드 로리 염기하고 똑같습니다. 전자쌍이 풍부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나 아니면은 고립 전자쌍을 갖고 있거나 이중결합을 띠면서 파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전자를 어딘가를 줄 수 있는 이런 전자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브론스테드 로리하고 루이스의 산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이따가 뒤에 시간이 되면 ALCL3도 왜 루이스 산인지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루이스 산 염기를 설명하면서 루이스 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론스테드 로리 염기랑 그 정의도 똑같고 뭐 종류도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루이스 산에서 우리가 산에서는 브론스테드 로리하고 루이스의 산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H 플러스를 주는 녀석이 산이라는 거는 브론스테드 로리하고 루이스가 전부 다 똑같이 산으로 정의를 해요. 하지만 루이스의 독특한 산은 어떤 거냐?
H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루이스의 산의 정의는 전자쌍을 받으면 얘는 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긴 반드시 H가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전자성을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이건 산이기 때문에 이런 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루이스 산의 한 부분이고요. 또는 H 플러스를 주는 것도 루이스가 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먼저 보느냐, H를 포함하지 않는 루이스 산, 이걸 보고 이걸 이제 이번에 좀 보도록 할게요. 반응을 통해서도 보고 한번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이스 산 중에서 H를 가지지 않는 산을 가지고 우리가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친전자체라고 명칭을 해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친전자체, 친하다는 얘기예요. 파일은 뭐뭐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러브의 뜻이고요. 일렉트론은 전자라는 뜻이죠. 전자를 좋아하는 그런 분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친전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를 들었던 루이스 산 BF3가 여기 해당된다 그랬어요. 전자를 좋아한다. 전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로 13족 원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3족 원소들이.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2죽에는 뭐 보론이 있을 거고요. 3죽에는 알루미늄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13족이 꼭 아니라도 탄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언제 탄소가 전자를 하나 잃어서 플러스를 띄웠을 때. 자, 이것도 제가 이따 반응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루이스의 염기에서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루이스의 염기가 H 플러스가 아닌 다른 녀석에게 전자를 제공할 때, 이때를 가지고 우리는 염기라고 하지만 친핵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 전자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주는 거야? 비어있는 오비탈 또는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 녀석에다 주는 겁니다. 비어있는 오비탈이나 플러스 차지를 띈 녀석은 어떻게 돼요? 그 원자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핵으로부터 가깝죠. 그러니까 핵에다가 전자를 주기 때문에 친핵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의 특징은 어떤 거냐? 브론스테드 로리의 그 산염기 반응은 반드시 짝산 짝염기가 있었잖아요.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짝염기가 형성이 되지가 않고 H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성물에서 새로운 신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반응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볼게요. 루이스 산이라고 하는 BF3가 있어요. 이건 루이스 산입니다. 왜 루이스 산이냐? 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쌍을. 여기는 루이스 염기, 물입니다. 물에는 고립 전자쌍이 이렇게 있죠. 상대적으로 BF3에 비해서 전자쌍이 풍부합니다. 자, BF3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B, 중심 원자 B가 2S, 2P에 이렇게 전자가 최외곽 전자를 배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BF3는 3개의 시그마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S에서 전자 하나를 이쪽 2P에다 올려 보내면 3개의 sp2 혼성궤도 함수가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3개의 각각의 sp2 궤도에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는 전자가 배치되고 여기 혼성화되지 않는 p 오비탈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죠. 전자가 있는 건 비어버립니다. 여기에다가 물의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짝산 짝염기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생성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브론스티드 로리의 엑스트 베이스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H를 가지지 않는 루이스 산이 염기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Cl3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것도 루이스 산인데 13적 원소죠. 알루미늄이. 얘는 13적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를 배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S3에 전자 2개, SP에 전자 하나인데 3개의 시그마 결합을 Cl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sp2 혼성 궤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3S의 하나와 3P의 2개의 전자가 서로 혼성화되면서 sp2 혼성 궤도에 3개의 전자가 각각 홀 전자를 배치가 되고 여기 비어있는 p 오비탈이 또 하나 생겨요. 여기에다가 CL이 만약에 이러한 루이스 염기가 있으면 CL에서 여기는 CL을 두는데 비공전자쌍을 여기에다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 벨위 공유결합을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짝산 짝염기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이렇게 탄생됩니다. 생성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탄소도 우리가
그 루이스 산으로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는 탄소 C+, 탄소 캐타이온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있는 탄소가 CH3, CH3, CH3 세 개의 CH3랑 결합을 시그마 결합 3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sp2죠. 전형적으로 BP 값이 3이기 때문에. 자, 이 탄소의 체외각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소는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2s, 2p에 원자가 전자가 배치될 건데요. C+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C+면 탄소는 원래 4개의 체외각 전자가 있지만 플러스입니다.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s에 2개, 2p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3개의 시그마 결합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2s의 전자 하나를 2p에 올려보내게 되죠. 그러면 3개의 역시 이제까지 봤던 S보다는 높고 P보다는 낮은 3개의 sp2 혼성 궤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 홀 전자가 배치가 되고 혼성화되지 않는 p 오비탈은 여전히 남아서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어 있는 p 오비탈에다가 Br-가 전자를 제공해서 새로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징은 뭡니까? 이 반응 특징,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루이스 산 중에서 H를 가지지 않는 산이 염기랑 반응을 했을 때는 이 반응식에서 짝산짝염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배위 공유결합을 통해서 반응이 되고 그 다음에 짝산짝염기가 형성되지 않고 생성물로 뭐가 나온다?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새로운 신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 반응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볼게요. 루이스 산염기라고 하는 것은 그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브론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루이스 산염기의 독창적인 그 특징만 가지지 않은 그런 루이스 산염기도 존재를 해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브론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루이스의 산염기가 이게 가장 가운데 있고 바깥쪽에 있고 그 안에 브론스티드 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좁은 의미의 아레니우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염기를 전부 다 개념을 전부 다 루이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뭐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루이스의 산염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산염기 반응을 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 브론스티드 로리의 특징과 루이스의 특징을 둘 다 가진 요런 경우에 그 루이스의 산염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의 산은 물론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전자쌍을 받는 녀석을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루이스 산은 HA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H를 가진 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반드시 뭘 제공해 줄까요? H+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기는 또 어때요? 이런 HA랑 만난 루이스의 베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전해주면 당연히 여기는 HB가 되니까 짝산짝염기가 형성이 또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의 산염기 중에서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염기 개념을 동시에 둘 다 가지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 브론스티드 로리의 엑스드 베이스 과정과 똑같다. 반응과 똑같다. 그래서 이 반응의 특징은 브론스티드 로리 산염기 반응과 동일하다. 즉 짝산짝염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루이스 염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전자쌍이 풍부한 염기예요. 얘가 H를 포함한 H를 가지고 있는 산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쌍이 풍부한 녀석이 이쪽 H 쪽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니까 전기무성도 이쪽 치우쳐져 있고 H에 있는 원S 오비탈은 거의 비어 있을 거예요. 이쪽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H와 Cl 사이가 떨어져 나가고요.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짝산이 됩니다. 뭐에? 루이스 염기의 짝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 Cl-은 짝 염기가 됩니다. 어떤 거에? 루이스 산의 짝 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동일해요? 여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루이스의 산과 염기의 종류 중에서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과 염기의 특징을 가지는 루이스 산과 염기는 브론스티드 로리의 그 산염기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가진다. 이건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다 하지 마시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산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래에 산염기 반응들이 있어요. 세 가지의 산염기 반응들이 있는데, 이때 이 반응들이 루이스 산염기 반응인지 아니면 브론스티드 로리 산염기 반응인지를 구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아래 산염기 반응들에서 반응물의 산과 염기를 루이스 또는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염기로 구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아래 산염기 반응에서 짝산 짝염기가 존재한다면 그걸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짝산 짝염기가 어떤 건지도 뭐 쓰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 반응물은 이쪽이고요. 생성물은 여기입니다. 생성물에 보니까 생성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물질밖에 없습니다. 신물질 하나밖에 없죠. 전형적인 이건 루이스 산염기 반응입니다.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고요. 짝산 짝염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루이스 산염기 반응에서 짝산 짝염기가 없는 것은 루이스 산이 H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보니까 반응물을 보니까 여기는 C 플러스가 있어요. 이건 뭐죠? 친전자체죠. 그죠? 전자를 좋아하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지금 전자가 부족해요. 그리고 H2O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쵸? 새로운 그 결합이 형성되면서, O는 전자를 줬기 때문에 중성인 H2O에서 플러스 차지를 띄고요. 새롭게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고, 이 반응물을 잘 보시면 어떤 녀석이 루이스 산이고 어떤 녀석이 루이스 염기일까요? 전자쌍을 받는 녀석이 루이스 산이니까 여기가 루이스 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긴 전자를 줬으니까 루이스 염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브론스티드 로리 산염기 반응이 아니고 전형적인 루이스 산염기 반응입니다. 1번 반응은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보시니까 반응물은 여기고요. 생성물은 이쪽입니다. 사실 화살표가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평형 화살표. 자, 그래서 이 산염기 반응에서는 양쪽 화살표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은 짝산 짝염기가 생성물에 형성이 됐어요. 어떤 녀석이 짝산이고 어떤 녀석이 짝염기인지는 조금 이따 구분하도록 하고요. 짝산 짝염기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겁니까?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염기 반응,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염기 반응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루이스도 왜냐면 루이스 산도 H 플러스를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H가 안 붙은 산도 있을 뿐이지 루이스 산도 H 플러스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은, 이번 반응은 브론스티드 로리 산염기,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 둘 다에 해당되는 산염기 반응이다. 이렇게 이번은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반응물에서 어떤 녀석이 산이고 어떤 녀석이 염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F는 강산이기 때문에 얘가 산일 겁니다. 그리고 얘가 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염기의 조건은 브론스티드 로리든 루이스든 똑같다 그랬어요. 전자성이 풍부한, 그 전자성이 풍부한 조건은 뭐죠?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고립 전자성을 갖고 있거나,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데 여기 파이 결합이 있잖아요. 하나는 파이, 하나는 시그마. 그러면 여기가 파이라고 칩시다. 이 파이에서 H 쪽으로 전자를 주죠. 그 다음에 H와 F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H가 여기 파이 전자 끊어주면서 여기 에틴 쪽에다 붙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됐네요. 그쵸? HF에서는 지금 H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F-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자쌍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는 C+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H가 하나 더 결합이 들어왔죠. 그쵸?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염기고 여기가 산입니다. 둘 다 브론스티드 로리의 염기가 될 수도 있고 루이스의 염기가 될 수도 있고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이 될 수도 있고 루이스의 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쪽 부분은 지금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는 염기입니까? 산입니까? 염기죠. 어떤 녀석의 짝염기겠습니까? 그렇죠. HF에서 H가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F-가 됐죠. 그래서 요 녀석의 짝염기입니다. F-는 HF의 짝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의 짝산은 HF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짝산 짝염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 녀석의 짝산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 녀석이 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짝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짝산, 짝염기까지 우리가 찾아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반응 같은 경우에도 짝산, 짝염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브론스티드 로리의 산염기 반응에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또 역시 루이스 산염기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HI는 우리가 일반 학습에서 배웠지만 강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산이 될 거고 여기가 염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OH에 전자쌍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H 쪽으로 전자를 주고 H와 I 사이 결합이 끊어지고 H가 떨어져 나가면 I-가 형성됩니다. 여기 염기가 형성됐죠. 이 녀석이 짝염기입니다. 어떤 녀석의? 이 녀석의 짝염기. 그러면 얘는 I-의 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염기는 짝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겠죠. 이 녀석이 짝산입니다. 그리고 H3O 플러스 H2의 짝염기는 이 녀석이 짝염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점 발견하셨을 거예요. 짝산 짝염기가 있는 그런 산염기 반응은 브론스티드-로리의 산염기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루이스의 산염기 반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루이스의 산은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만약에 산에 H가 붙어 있으면 H 플러스를 줄 것이고 H가 붙어 있지 않으면 H 플러스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짝산 짝임기의 개념도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볼게요. 자, 아래 각산의 짝염기는 무엇인가?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아래 각염기의 짝산은 무엇인가? 짝산, 짝염기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브론스트로리의 엑스트 베이스, 그 다음에 루이스 엑스트 베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산이 H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산, 짝염기가 형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짝산의 짝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짝산, 짝염기 반응에서 봤었죠. 아까 브론스틸 오리든 뭐 루이스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반응에서 보면 H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A-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B는 상대적으로 H를 받았기 때문에 BH 플러스가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HA에서 H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짝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H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보시면은 아래 각 산에서 그럼 전부 다 H를 가지고 있죠. 짝염기가 나오는 순간 뭐 짝산이다 짝염기다 그러면 H가 있냐 H가 없냐 이게 주 관건이 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짝염기는 H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그 염기의 짝산은 H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자, 보시겠습니다. NH3의 짝염기는 그럼 무엇이겠어요? NH3에서 NH3가 이 H에 해당이 된다면 H가 떨어져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H2가 되겠죠. 그리고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를 줬기 때문에 여기 NH2는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래 NH3도 여기 비공전자쌍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 학시는 배웠지만 N은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3개의 시그마 결합을. 그리고 비공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중성 분자잖아요. 왜냐면 제거각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5죠. 5 마이너스 2개, 3개, 4개, 5개 중성의 분자잖아요. 이걸 이해하면 NH3에 원래 비공전자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었고 여기다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쌍을 하나 더 줬기 때문에 이거는 NH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NH3의 짝염기입니다. 자, H2에서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OH-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2에서 H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H-가 되는 거죠. 비공전자쌍은 적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적어줘야 되겠고, CHCH가 삼중결합에 연결됐을 때, 삼중결합은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CH 삼중결합이 있고, C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를 주고 갔으니까, 점점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3O 플러스에서도, 자, H3O 플러스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산염기 반응 통해서 이게 산이란 말이야.
산에서 H를 줘버리는 거죠. 산은 H 플러스를 줘버리는 거니까 주고 나면 어떤 게 됐어? 원래 여기에는 비공정자성 한 쌍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떨어져 나면서 H가 전자를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H2O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H 떨어져 나가면 H2O가 되면서 전자쌍을 한 쌍 더 줬기 때문에 여기는 중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OH2 또는 H2O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중성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각산의 짝염기를 다 우리가 적을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염기의 짝산은 무엇인가? 짝산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염기라는 소리잖아요. 짝산을 찾으라는 얘기는 염기는 뭐예요? 전자쌍을 주고 H 플러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HSO4-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전자쌍이 있어요. 그죠? 전자쌍을 줍니다. 그리고 H를 받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였었는데 전자쌍을 줘버리니까 중성이 되는 거죠. H2SO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H가 하나 더 붙어서 얘의 짝산은 H2SO4가 되는 거고요. 다음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래 분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성의 물 분자인데 여기다가 얘가 전자쌍을 주면서 H를 받아오는 거죠. H 플러스를 받아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전자쌍을 하나 줬으니까 한 쌍은 날아가고 H가 대신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면은 형식전환 어떻게 되겠습니까? 6-5가 되니까 플러스 형식전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의 그 짝산은 여기다 역시 또 H를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 여기서 비공정자쌍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중성이었었는데 주면서 H 플러스를 하나 더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성이었던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CH3NH3가 되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N-H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전자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H를 플러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받은 전자쌍을 하나 더 잃어봐야 중성이 되는 거죠. NH3가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개념을, 형식전화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CH3, CH2에서 여기도 역시 전자쌍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전자를 줘서 H 플러스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쌍을 줘서. 그러면 마이너스였으니까 중성으로 바뀌는 거죠. CH3, CH3.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다 위에 있는 녀석들의 짝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실 줄 알기 바라겠습니다.